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를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통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팝업 창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팝업 창을 뭘 팝업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 오늘 그만 보기, 닫기 이런 거 뜨는 거 보이죠? 이런 걸 이제 팝업 창이라고 하는 거고, 가끔씩 이제 오늘 그만 보기 어떻게 구현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만 보기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고, 요 디자인까지 하는 일이 이제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어쨌든 팝업 창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팝업 창이랑 모달 창을 조금 이제 혼동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뭐 이런 거요? 보이죠? 이런 걸 이제 팝업 창이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를 클릭했을 때 뭐 로그인해라, 그 다음에 뭐 입력해라 이런 거 뜨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팝업 창이 아니라 모달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달과 팝업은 뭐 실무에서는 조금 혼용해서 쓰긴 해요.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팝업 창은 이런 걸 팝업 창이라 하는 거고, 모달 창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도입할 때 이런 식으로 창을 열었을 때 뭔가를 입력하는 창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달 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혼용해서 많이들 써요. 팝업 창, 모달 창. 우리는 어쨌든 만들 거는 요 모달 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 거냐면 요 팝업 창을 만들 거다. 사실 팝업 창이랑 모달 창은 이제 뭐 기능이 있냐 없냐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팝업 창을 구현할 수 있으면 모달 창 디자인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뭐 가져올 거냐면 폰트 어썸을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다가 CSS. 제가 준비된 CSS는 수업 페이지에다가 작업을 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자, 얘는 이제 폰트 어썸 불러오기죠. 폰트 어썸 불러오기. 자, 저는 SCSS 안 하고 일반적인 CSS 방식 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쓸까요? 그쵸. 테일인드. 근데 테일인드는 여기서 가져올 게 아니라 여기다가 테일인드 CSS 검색해서 가져와야겠죠. 들어가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jQuery도 가져올게요. 불러오기. 여기다가 테일인드랑 같이 쓰는 게 있어요. 데이지UI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지UI라는 거는 뭐냐면 완성되어 있는 이미 디자인이에요. 완성된 디자인. 디자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버튼을 만들려면 테일인드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테일인드 버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테일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버튼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색상을 내가 만약에 구현해야 된다 하면 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기만 해도 똑같은 버튼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려니까 클래스가 굉장히 길죠? 그죠? 길죠? 근데 뭐 물론 내가 이런 디자인을 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이제 귀염스러운 걸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버튼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굉장히 짧아요. 요 클래스만 딱 붙이게 되면 요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테일인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에 보게 되면 여기 유즈 CDN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크립트, 테일인드 있죠? 그 위에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데이지UI예요. 데이지 UI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어쨌든 여러분들이 별도의 디자인 없이도 클래스만 불러오게 되면 또 동일한 디자인을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눈누 들어가서 뭐든지 작업을 할 때 폰트가 이뻐야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가져오세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써서
HTML의 바디아트 이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테일인드까지 반영이 됐고, 데이주아이, 폰터성, 그 다음에 우리가 jQuery 쓸 거기 때문에 jQuery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를 불러왔고, 요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따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코드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작 코드로 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저는 쓸 거고요. 섹션 1, 그 다음에 로렘을 조금 많이 써볼게요. 50개 정도. 근데 로렘을 이렇게 쓰지 않고 div 컨테이너 mx 오토, 뭐 컨테이너는 그냥 이거 쓸까요? 아니다. 커스텀 컨테이너 씁시다. 맥스 위드를 한 1300픽셀 정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팝업 창은 어떻게 만드냐, 이 바깥쪽에다 저는 div라고 쓰고 팝업이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팝업인 거죠, 팝업.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가져야 되냐면, 저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바닥 부분을 만들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써볼게요. div 한 다음에, 자, 벤 방식으로 이름을 짤 거기 때문에 팝업에 컨텐츠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식이 2명이 들어오는데, 팝업의 머리 부분, 헤드,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팝업의 몸통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는 커스텀. 자, 얘한테 뭐 해줄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주면 마우스를 내렸을 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션 픽스드 주겠습니다. 포지션 픽스드. 그 다음에 탑 0. 레프트 0, W 100픽셀, 100픽셀이면 100%죠. 그 다음에 높이도 100%.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화면을 꽉 채우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RGBA 줘서 0,3 정도. 자, 그러면 얘가 뭐 어떤 역할이냐면, 얘가 이제 배경색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팝업 창의 역할을 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팝업 컨텐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참고로 이 CSS, 일반적인 CSS도 뭐가 지원이 되냐면 중첩해서 작성하는 게 이제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첩 CSS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스팅 기능이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선택자와 혼합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요렇게만 일반적인 CSS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중첩 기능이 적용이 돼가지고 요렇게 썼던 것도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CSS랑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이제 믹스인 문법이라든지 뭐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CSS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중첩되는 코드는 제공이 돼요. 요게 이제 요번에 CSS 업데이트 되면서 제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는 좀 SCSS하고 비슷하게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 컨텐츠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자식인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팝업이라는 녀석의 자식인 팝업 컨텐츠를 고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원래는 안 됐었는데 제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 팝업 컨텐츠한테 뭘 해줄 거냐면 너비를 400픽셀 주고 높이도 400픽셀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라 써볼게요. 화이트. 보더는 자 나오죠? 그죠? 보더는 뭐라 할까요? 한 5픽셀 솔리드 블랙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을 수직 수평 중앙 정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뭘 주면 된다? 그냥 단순하게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주면 되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어차피 포지션 픽스드가 부모한테 걸려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만 하면 돼? 탑 50%,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줘가지고 마이너스 50. 자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되죠. 그죠?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너비 높이는 그냥 500픽셀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조금 이렇게 크게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잘 되죠? 여기다가 뭐 이거를 중첩을 안 써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써도 팝업의 후손인 팝업 컨텐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CSS는 SCSS는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CSS로 변환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이렇게도 써보고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도 써보고 복합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 건데, 그러니까 닫는 버튼을 이 밑에다 구현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구현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팝업 창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팝업 창은 여기다가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btn 클로즈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팝업에 btn 클로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닫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W 100픽셀을 써볼까요? 일단 테일인드로 써봅시다. 보더 이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더가 생겼죠? 요 녀석 이지 블루 300.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측 끝으로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오토 주게 되면 얘를 왼쪽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우측 끝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얘는 뭐냐면 닫는 버튼.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너 이제 팝업창을 닫혀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기다가는 커서 포인터까지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클릭하는 요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한 거예요? 팝업 창을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